지우는 8시 정각 런던의 회색빛 아침 속에서 어머니의 그림자를 따라갔다. 어머니 수지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으로 길을 걸었다. 그녀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고 결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공간에서 존재를 지우려는 듯이. 지우는 어머니의 걸음걸이를 좋아했다. 그것은 마치 춤 같았다. 조용하고 의도적이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는 어머니의 6걸음 뒤에 정확히 맞춰 걸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그 거리가 편안했다. 손에는 낡은 배낭을 꼭 쥐고 있었다. 지퍼는 오래전에 망가졌지만 그는 그걸 고치지 않았다. 어차피 배낭 속에는 아무도 훔치지 않을 물건들만 있었다. 빛바랜 공책 고장난 디지털 시계, 그리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USB 드라이브. 그는 그 USB를 버릴 수 없었다. 왜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지만 그건 마치 그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런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스의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거대한 로고가 아침 안개 속에서 빛났다. 지우는 그 로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살짝 뛰었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사람들이 날카로운 구두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태블릿을 손에 들고 빠르게 말을 주고받는 곳. 그들은 모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같았다. 지우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투명 인간이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는 그게 편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건 자유로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직원용 측면 출입구로 들어갔다. 보안요원 조지 아저씨는 늘 그렇듯 어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훈을 보지 않았다. 아니, 보았다고 해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4층 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지훈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다. 어머니의 청소 구역이었다. 그는 말없이 따라가며 배낭을 어깨에 고쳐 맸다. 로비에 들어서자 그는 늘 앉던 구석에 부드러운 벤치로 향했다. 다리가 살짝 흔들릴 만큼 높은 벤치였다. 그는 그곳에 앉아 공책을 꺼냈다. 빛바랜 표지에는 아무 장식도 없었다. 하지만 안에는 그의 세계가 있었다. 회로도 코드 조각 상상 속 기계의 스케치. 그는 연필을 들고 새 페이지를 펼쳤다. 오늘은 무선 신호를 잡아내는 장치를 그릴 생각이었다. 전화기와 대화할 수 있는 전선이 필요 없는 기계. 유튜브에서 본 짧은 영상 하나가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영상의 세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아이디어는 선명했다. 연필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손은 작았지만 선은 단단하고 정확했다. 로비는 아침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날카로운 구두 소리, 태블릿 케이스를 여닫는 딸깍거림 다가오는 회의에 대해 투덜대는 목소리들. 지우는 그 모든 소리를 배경음처럼 들었다. 그의 세계는 공책 안에 있었다. 그는 상상 속 장치의 코드를 그리기 시작했다. 실제 코드가 아니라 그가 만든 상징들. 문자와 숫자가 얽힌 비밀의 알파벳. 그는 그걸 바람의 언어라고 불렀다. 어머니가 청소용 엘리베이터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이미 회로의 3번째 레이어를 그리고 있었다. 그의 연필은 멈추지 않았다. 이 순간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시간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누구나 될 수 있었다. 엔지니어 발명가 아니면 그냥 지훈. 중요한 건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를 막지 않는다는 거였다. 그때였다. 누군가 그의 옆을 지나가다 뭔가를 떨어뜨렸다. 작고 검은 USB였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젊은 여성이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었다. 그녀는 금발을 느슨한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고 목에는 에이펙스 로고가 새겨진 레니어드를 걸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소피라고 적혀 있었다. 소피는 USB를 주우며 지훈을 힐끗 보았다.
그녀의 눈이 그의 공책 위로 향했다. 그거 뭐야?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지만 급한 기색이 더 강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을 아꼈다. 말은 종종 문제를 만들었다. 소피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잠시 더 지훈의 공책에 머물렀다. 그는 그녀가 떠난 뒤 다시 연필을 들었다. 소피라는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 살짝 남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그녀는 그를 보았다. 정말로 보았다. 로비의 소음이 점점 커졌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바빠 보였다. 지우는 사람들이 투자자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는 걸 들었다. 그는 그 단어들이 뭔지 정확히 몰랐지만 중요한 것임을 알았다. 사람들이 더 날카롭게 움직이고 목소리가 더 급해지는 날이었다. 그는 공책에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왜인지 모르지만 그 단어가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스케치로 돌아갔다. 그의 손은 이제 장치의 안테나를 그리고 있었다. 신호를 잡아내는 부분. 그는 실제로 작동하는 안테나를 본 적은 없었지만 상상할 수 있었다. 그의 상상은 늘 그를 이끌었다. 조지 아저씨가 로비를 지나갔다. 그는 늘 그렇듯 주머니에서 비스킷 하나를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오늘도 바빠 보이는구나. 꼬마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다. 조지는 예전에 라디오 기술자였다고 했다. 그는 종종 지훈에게 오래된 라디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엔 신호를 잡으려면 손으로 다이얼을 돌려야 했지. 지금처럼 버튼 하나로 되는 게 아니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지의 이야기를 좋아했다. 그 이야기들은 그의 스케치에 영감을 주었다. 조지는 지훈의 공책을 힐끗 보았다. 또 뭘 만들고 있나? 그는 물었지만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웃으며 어깨를 두드리고 다시 순찰을 돌러 갔다. 지훈은 비스킷을 한 입 베어 물고 다시 연필을 들었다. 조지 아저씨는 그를 투명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게 지훈에게는 충분했다. 어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그녀는 카트를 밀며 로비를 가로질렀다. 그녀의 얼굴은 늘 그렇듯 무표정했다. 하지만 지훈은 어머니의 눈에서 피로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말을 아꼈다. 지훈도 그랬다. 그들은 서로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어머니는 지훈을 지나치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여기 있어라는 뜻이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늘 여기 있었다. 어머니가 다시 엘리베이터로 사라질 때 그는 공책을 덮고 잠시 로비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의 목적지를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이곳에 있었다. 이 유리와 강철의 세계에서 그는 아무도 아닌 존재였다. 그는 다시 공책을 펼쳤다. 이번엔 코드였다. 실제로 작동하는 코드는 아니었다. 그가 상상한 코드. 그가 바람의 언어라고 부르는 상징들. 그는 그걸 쓰면서 세상을 이해했다. 숫자와 문자선과 곡선이 얽히며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는 그 이야기 속에서 자유로웠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를 판단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연필을 쥐고 계속 썼다. 그의 손은 작았지만 그의 세계는 끝없이 넓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그는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창조자였다. 로비의 소음이 갑자기 바뀌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뭔가 달랐다. 사람들이 더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이 살짝 뛰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공책을 덮고 벤치 위에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눈은 로비를 훑었다. 사람들이 태블릿을 꺼내들고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누군가는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지우는 그 단어를 알았다. 시스템은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거였다. 그의 스케치도 시스템이었다. 그는 다시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열었다. 그는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를 그렸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연필을 쥐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퍼즐을 풀기 시작했다. 이곳 이 유리와 강철의 세계에서 그는 여전히 투명 인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작았지만 강렬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불꽃이었다.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의 로비는 갑작스럽게 소란스러워졌다. 지우는 벤치에 앉아있던 자세를 살짝 고쳐 앉으며 귀를 기울였다. 평소에 날카로운 구두 소리와 태블릿 케이스를 여닫는 소리가 이제는 긴박한 속삭임과 빠른 발걸음으로 바뀌었다. 그의 작은 손은 여전히 연필을 쥐고 있었지만 공책 위에 멈춰 있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공기 속에 떠도는 긴장감,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점점 커지는 목소리들. 지우는 로비를 훑어보았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들고 있었다. 누군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빠르게 말했고, 누군가는 태블릿을 두드리며 화면을 노려보았다. 그의 귀에 단어가 하나씩 날아들었다. 시스템 오류 접근 불가. 그는 그 단어들을 머릿속에 쌓았다. 퍼즐 조각처럼. 갑자기 로비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이 깜빡였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스크린은 잠시 희미한 빛을 뿜더니 검게 변했다. 마치 눈을 감은 것처럼. 그 순간 로비의 소음이 한층 더 커졌다. 누군가가 젠장이라고 외쳤다. 지우는 그 소리에 몸을 살짝 웅크렸다. 그는 욕설을 듣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단어 뒤에 이어진 말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침투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침투. 지우는 그 단어를 알았다. 그는 어머니가 잠든 밤 사촌 오빠의 낡은 노트북으로 해커 포럼을 뒤지며 그 단어를 배웠다. 침투는 누군가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근다는 뜻이었다. 그의 손이 공책 위로 돌아갔다. 그는 침투라는 단어를 적었다.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를 하나 더 그렸다. 로비는 이제 혼란의 중심이 되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한 남자가 리셉션 데스크에 태블릿을 쾅 내려놓았다. 접근이 차단됐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는 귀에 꽂은 이어피스에 대고 소리쳤다. 지우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땀이 그의 이마에 맺혀 있었다. 또 다른 여성이 로비를 가로질러 달렸다. 그녀의 정장은 단정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원격 명령이 실패했어. 백업 서버도 응답이 없어. 지우는 그녀의 이름표를 보았다. 마거릿. 그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그녀는 중요한 사람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이 따르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그 두려움을 읽었다. 그는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데 익숙했다. 어머니가 피곤할 때, 사촌 오빠가 화났을 때, 조지 아저씨가 걱정할 때, 그는 그들의 눈과 어깨손의 움직임으로 그들이 느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지금 이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움직이면 눈에 띌 것임을 알았다.
눈에 띄는 순간 누군가는 그를 쫓아내라고 말할 터였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흡수했다.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남자 몇 명이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다. 한 명은 커널 오버라이드라는 말을 꺼냈다. 지우는 그 단어를 알았다. 그는 조지 아저씨가 빌려준 오래된 기술 서적에서 그걸 읽었다. 또 다른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뭐래요 벡터라고 말했다. 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뭐래요. 그는 그걸 알았다. 그는 유튜브에서 뭐래요 시뮬레이션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그 영상의 세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뭐래요가 시스템을 어떻게 속이는지는 이해했다. 그는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빠르게 적기 시작했다. 뭐래요 벡터, 내부, 외부 트래픽, 시그니처 확인. 그는 그 단어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들이 퍼즐의 일부임을 알았다. 로비의 대형 스크린은 여전히 검었다. 지우는 그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왜 저렇게 됐지? 그는 생각했다. 누군가가 오늘 하필 이런 일이라고 외쳤다. 지우는 그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젊은 남자였다. 그의 머리는 짧고 뾰족했으며 재킷은 그의 어깨에 비해 너무 컸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이건 올해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이야. 우리 다 죽었어. 지우는 그 말을 공책에 적었다.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 그는 왜 그 단어가 중요한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이 혼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가 이 날을 노렸다. 그는 그 생각을 적었다. 그의 연필은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추측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보고 듣고 연결하고 있었다. 리셉셔니스트가 누군가에게 말했다. 로컬 서버를 재부칭했는데 아무 변화도 없어. 또 다른 남자가 말했다. 외부 DNS에 핑을 보냈어. 여전히 차단됐어. 지우는 연필을 톡톡 두드렸다. 그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공책에 적었다. 침투 지점 격리. 트래픽 이상 확인. 진단 쉘 사용. 그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길을 잃었다. 그들은 답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지우는 그들의 혼란을 보았다.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손짓, 그들의 땀. 그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여기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는 공책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글씨는 작고 촘촘했다. 상징과 단어들이 얽혀 있었다. 그는 그걸 바람의 언어라고 불렀다. 그의 언어였다. 그는 그 언어로 세상을 이해했다. 그리고 지금 이 로비에서 그는 그 언어가 이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작동한다는 걸 알았다. 그는 연필을 다시 쥐었다. 그의 손은 작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퍼즐을 풀기 시작했다. 그는 이곳에서 투명 인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그 불꽃을 따라갔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소피가 로비를 가로질러 달려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마틴,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건 브루트포스가 아니에요. 패턴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아까 그 소피였다. USB를 떨어뜨렸던 여자. 그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했다. 그녀는 리셉션 데스크 근처에 멈춰 섰다. 그녀의 손은 태블릿을 쥐고 있었지만 화면은 검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 올렸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눈이 지훈을 향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이 그의 공책으로 향했다. 지우는 그녀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소피는 다가왔다. 그녀는 지훈의 벤치 옆에 멈춰 섰다. 너 아까 그거 뭐였지?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급했지만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을 아꼈다. 소피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그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목소리에 뭔가가 남아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기억했다. 로비의 혼란은 점점 더 커졌다. 누군가가 에드워드한테 보고해야 해 라고 외쳤다. 지훈은 그 이름을 들었다. 에드워드. 그는 그 이름이 중요한 사람의 이름임을 알았다. 그는 공책에 에드워드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물음표를 그렸다. 그는 퍼즐을 풀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아무도 아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그는 연필을 쥐고 계속 썼다. 그의 손은 작았지만 그의 세계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그는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창조자였다. 그는 준비하고 있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한가운데에 있었다.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의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회의실은 혼란의 중심이었다. 엔지니어들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고 관리자들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다급하게 말을 주고받았다. 중앙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과 노트북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한쪽 벽에 대형 스크린은 여전히 붉은 경고 메시지로 깜빡이고 있었다. 지훈은 로비의 벤치에 앉아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은 공책을 꼭 쥐고 있었고 연필은 방금 적은 단어들 위에 멈춰 있었다. 침투 지점, 트래픽 이상, 진단 쉘. 그는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이 퍼즐의 일부라는 것은 확신했다. 그의 눈은 로비를 훑었고 그의 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걸러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 그리고 지훈은 그들이 찾지 못한 무언가를 보고 있다고 느꼈다. 소피가 회의실 유리벽 너머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지만 화면은 여전히 검었다. 그녀는 마틴이라는 이름의 키 큰 남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마틴은 팀의 수석 엔지니어였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의 손짓은 단호했다. 소피, 이건 시간 낭비야. 그가 말했다. 우린 이미 모든 백도어를 시도해봤어. 이건 브루트 포스가 아니야. 뭔가 더 깊은 문제야. 소피는 한 발짝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다면 패턴을 찾아야죠. 로그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어딘가에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훈은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그녀는 단지 답을 찾고 싶어 했다. 그건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소피의 눈이 로비를 향했다. 그녀는 지훈을 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아까 그를 기억했다. 공책을 들고 있던 소년. 복잡한 스케치를 그리던 그 아이. 그녀는 마틴을 향해 한마디 더 하고는 회의실을 나왔다. 그녀는 지훈의 벤치로 곧장 걸어갔다. 너, 그녀가 말했다. 아까 그 공책에 뭐가 있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급했지만 진지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심장이 살짝 뛰었다. 그는 말을 아꼈다. 말은 종종 문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소피는 기다렸다. 그녀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지훈은 천천히 공책을 펼쳤다.
그는 방금 적은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침투 지점 격리, 트래픽 이상 확인, 진단 쉘 사용. 소피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공책을 뚫어지게 보았다. 이거 네가 쓴 거야? 그녀가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공책을 꼭 쥐고 있었다. 소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다시 공책을 보았다. 그리고 지훈을 보았다. 너 이게 뭔지 알아?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조금요, 그가 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지 않았다. 소피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로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회의실에서는 마틴이 다른 엔지니어와 다투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랑 와, 그녀가 말했다.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지우는 망설였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그가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눈에 띄지 말라고. 하지만 소피의 눈은 달랐다. 그녀는 그를 믿고 있었다. 아니, 적어도 그의 공책을 믿고 있었다. 지우는 공책을 챙기고 벤치에서 일어섰다. 그의 다리는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는 따라갔다. 소피는 지훈을 회의실로 데려갔다. 유리문이 열리자 안의 소음이 지훈을 덮쳤다. 엔지니어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관리자들이 전화로 소리치고 있었다. 마틴이 소피를 보았다. 또 뭐야? 소피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소피는 숨을 들이쉬었다. 이 아이가 뭔가를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마틴은 지훈을 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뭐 청소부 아들 레미가 소피 정신 차려. 그의 웃음은 날카로웠다. 회의실 안에 몇몇 사람들이 따라 웃었다. 그 웃음은 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 느낌을 알았다. 사람들이 그를 투명인간으로 만들 때의 느낌. 하지만 소피는 물러서지 않았다. 마틴, 우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뭔가를 볼지도 몰라요. 그녀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은 따뜻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소피의 눈을 보았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마틴은 한숨을 쉬었다. 좋아, 소피. 네가 책임져. 그는 손을 휘저으며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다. 소피는 지훈을 테이블 끝에 있는 터미널 앞으로 데려갔다. 여기 그녀가 말했다. 이거 봐. 터미널 화면은 복잡한 명령어와 에러 메시지로 가득했다. 지훈은 화면을 보았다. 그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이 인터페이스를 알았다. 그는 사촌 오빠의 노트북에서 비슷한 쉘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손이 키보드 위로 올라갔다. 그는 망설였다. 그의 손은 작았다. 키보드는 너무 컸다. 하지만 그는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는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회의실 안의 소음이 점점 잦아들었다. 누군가가 지훈을 보았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보았다. 마틴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커졌다. 뭐야? 저게 그가 말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화면에 집중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그는 진단 쉘을 열었다. 그는 로그를 훑었다. 그는 이상 징후를 찾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알았다. 그는 조지 아저씨의 책에서, 유튜브에서, 포럼에서, 그리고 그의 공책에서 배웠다. 그는 추측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소피는 지훈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숨을 참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 화면이 깜빡였다. 새로운 창이 열렸다. 숨겨진 쉘이었다. 마틴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게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우는 계속 타이핑했다. 그는 침투의 흔적을 찾았다. 그는 패턴을 보았다. 그는 이 공격이 무작위가 아님을 알았다. 누군가가 이 시스템을 알았다. 누군가가 이 시스템을 속였다. 그리고 지우는 그 누군가가 남긴 흔적을 보았다. 그는 공책을 펼쳤다. 그는 방금 본 코드를 적었다. 그는 그 코드가 나측다고 느꼈다. 그는 어디선가 이와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오래된 포럼에서, 디지털 유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그때의 코드를 기억했다. 그는 그 코드를 공책에 손으로 베껴 적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코드의 후손을 보고 있었다. 회의실은 이제 조용했다. 모두가 지훈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 작은 소년이 그들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소피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훈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계속해 그녀가 속삭였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계속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화면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퍼즐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창조자였다. 그리고 그는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유리문이 열렸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화면에 집중했다. 하지만 소피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에드워드 해링턴이었다. 에이펙스의 CEO. 그의 얼굴은 단단했고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그는 회의실을 훑었다. 그리고 지훈을 보았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마틴이 급하게 말했다. 에드워드, 이건 그냥...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소피가 앞으로 나섰다. 이 아이가 뭔가를 찾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에드워드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지훈을 보았다. 그의 눈은 지훈을 꿰뚫었다. 지훈은 그 시선을 느꼈다. 그는 손을 멈췄다. 그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눈에 띄지 말아야 했다. 그는 투명 인간이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빛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칠 수 없었다. 에드워드는 한 걸음 다가왔다. 누가 이 아이를 여기 들였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소피는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보다 더 깊이 들어갔어요. 에드워드는 소피를 보았다. 그리고 지훈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화면을 보았다. 그는 깜빡이는 쉘을 보았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계속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호기심 의심 지우는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퍼즐을 풀고 있었다. 그는 빛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았다. 지훈의 손가락은 이제 키보드 위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터미널 화면은 복잡한 로그와 코드의 미로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은 그 안에서 길을 찾았다. 그는 시스템의 네 번째 레이어에 들어가 있었다.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의 시스템은 거대한 성처럼 보였다. 겉으로는 단단하고 완벽했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균열이 있었다. 지훈은 그 균열을 따라갔다. 그의 손은 작았지만 그의 마음은 넓었다. 그는 이 시스템이 단순한 기계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이야기였다.
누군가가 남긴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훈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회의실은 이제 거의 조용했다. 엔지니어들은 지훈의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관리자들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숨을 죽였다. 소피는 지훈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을 살짝 쥐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틴 수석 엔지니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는 것을 보았다. 그는 화면이 깜빡이며 새로운 로그가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지훈이 그들의 시스템 안으로 그들이 도달하지 못한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았다. 에드워드 해링턴 에이펙스의 CEO는 유리벽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단단했고 그의 눈은 지훈을 꿰뚫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지켜보았다. 지훈은 화면 속 코드의 흐름을 따라갔다. 그는 이 공격이 무작위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정교했다. 누군가는 이 시스템을 알았다. 누군가는 이 시스템의 약점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점을 이용해 문을 잠갔다. 하지만 그들은 문을 부수지 않았다. 그들은 문을 잠갔다. 그건 지훈에게 중요한 단서였다. 이 공격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지훈은 그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는 로그를 훑었다. 그는 이상 징후를 찾았다. 그는 코드의 패턴을 보았다. 그리고 그때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코드 조각. 그것은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지훈은 그것이 평범하지 않음을 알았다. 그는 그 코드를 보았다. 그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는 이 코드를 알았다. 그는 어디선가 이와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공책을 펼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는 오래전에 적은 페이지를 찾았다. 디지털 유령이라는 제목의 포럼에서 베껴 쓴 코드였다. 그는 그때 그 코드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코드를 공책에 손으로 적었다. 그는 그 코드를 밤늦게까지 붙잡고 있었다. 그는 그 코드를 그의 바람의 언어로 번역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코드의 후손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똑같지 않았다. 그것은 진화했다. 하지만 그 뼈대는 같았다. 그는 그 코드의 변수 이름, 그 이상한 문법, 그 독특한 루프를 알았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는 이 공격이 누군가의 손에서 나왔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그와 같았다. 지훈은 화면에서 눈을 떼고 잠시 공책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소용돌이쳤다. 그는 이 코드가 단순한 공격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누군가의 분노, 누군가의 외침. 그는 그 목소리를 느꼈다. 그는 그 목소리가 그와 같은 곳에서 왔음을 알았다. 어두운 방 낡은 노트북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는 그곳에서 자랐다. 그는 그곳에서 배웠다. 그는 그곳에서 그의 바람의 언어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창조가 아니라 파괴를 선택했다. 지훈은 그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그와 같았음을 알았다. 그들은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들은 투명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세상에 말을 걸었다. 소피가 지훈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흔들렸다.
그는 말을 아꼈다. 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는 이 코드가 단순한 코드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입을 열었다. 이거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가 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피는 그의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떴다. 누군가 어떤 단체 그녀가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가 속삭였다. 저 같은 누군가. 소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살짝 쥐었다. 계속해 그녀가 말했다. 우린 너를 믿어. 지훈은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다. 그의 손은 이제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조심스러웠다. 그는 이 코드가 단순한 퍼즐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대화였다. 누군가가 이 코드를 남겼다.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가 이 코드를 찾기를 바랐다. 지우는 그들이 자신을 찾기를 바랐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들의 흔적을 따라갔다. 그는 그들의 패턴을 읽었다. 그는 그들의 루프를 풀었다. 그는 그들의 함정을 피했다. 그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마음을 보았다. 회의실 밖에서 조지 아저씨가 유리병 너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지훈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지훈의 표정을 알았다. 그는 그 표정을 예전에 보았다. 그가 젊었을 때 라디오를 고치던 시절, 그는 그때 그 표정을 지었다. 그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때의 표정을 알았다. 그는 지훈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지켜보았다. 그의 손은 커피잔을 꼭 쥐었다. 그의 가슴은 따뜻했다. 에드워드는 여전히 유리벽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단단했지만 그의 눈은 변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보았다. 그는 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화면이 깜빡이며 새로운 레이어가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지훈이 그들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작은 소년이 청소부의 아들이 그의 제국을 구하고 있음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이 상황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보안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화면을 보았다. 그는 지훈의 손을 보았다. 그는 지훈의 눈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호기심이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그것은 경외였다. 지훈은 이제 시스템의 5번째 레이어에 들어가 있었다. 그는 침투의 뿌리를 찾았다. 그는 그 뿌리가 깊게 박혀 있음을 알았다. 그는 그 뿌리가 시스템의 심장까지 뻗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조심해야 했다. 그는 이 뿌리가 단순한 코드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그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로그를 훑었다. 그는 패턴을 찾았다. 그는 그 사람의 흔적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코드 속에 있었다. 그것은 변수 이름 속에 있었다. 그것은 루프 속에 있었다. 그것은 함정 속에 있었다. 그것은 지훈과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달랐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것은 외로움이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외침이었다. 지우는 그 외침을 들었다. 그는 그 외침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 외침이 그와 같았음을 알았다. 그는 그 외침이 그를 부르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손을 멈췄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이 코드가 단순한 코드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거울이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그는 자신을 보았다. 소피가 지훈의 멈춘 손을 보았다. 지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왜 멈췄어?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흔들렸다. 그는 말을 아꼈다. 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는 이 코드가 그와 같았음을 알았다. 그는 이 코드가 그를 부르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이 코드가 그를 시험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입을 열었다. 이건 시험이에요. 그가 작게 말했다. 소피는 그의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떴다. 시험, 그녀가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가 저를 찾고 있어요. 그가 속삭였다. 소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살짝 쥐었다. 그럼 대답해. 그녀가 말했다. 네가 할 수 있어. 지훈은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다. 그의 손은 이제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조심스러웠다. 그는 이 코드가 단순한 퍼즐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대화였다. 누군가가 이 코드를 남겼다.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가 이 코드를 찾기를 바랐다. 지훈은 그들이 자신을 찾기를 바랐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들의 흔적을 따라갔다. 그는 그들의 패턴을 읽었다. 그는 그들의 루프를 풀었다. 그는 그들의 함정을 피했다. 그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마음을 보았다. 그는 이제 시스템의 심장에 있었다. 그는 침투의 뿌리를 찾았다. 그는 그 뿌리가 깊게 박혀 있음을 알았다. 그는 그 뿌리가 시스템의 심장까지 뻗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조심해야 했다. 그는 이 뿌리가 단순한 코드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그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로그를 훑었다. 그는 패턴을 찾았다. 그는 그 사람의 흔적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코드 속에 있었다. 그것은 변수 이름 속에 있었다. 그것은 루프 속에 있었다. 그것은 함정 속에 있었다. 그것은 지훈과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달랐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것은 외로움이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외침이었다. 지훈은 그 외침을 들었다. 그는 그 외침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 외침이 그와 같았음을 알았다. 그는 그 외침이 그를 부르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손을 멈췄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이 코드가 단순한 코드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거울이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그는 자신을 보았다. 지훈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그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그 거울 속에 자신에게 대답했다. 그는 그 거울 속에 자신에게 도전했다. 그는 그 거울 속에 자신에게 길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 거울 속에 자신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그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다. 너는 파괴하지 않아도 돼. 너는 창조할 수 있어. 그는 그 말을 코드로 썼다.
그는 그 말을 루프로 썼다. 그는 그 말을 패턴으로 썼다. 그는 그 말을 그의 바람의 언어로 썼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을 시스템의 심장에 심었다. 화면이 깜빡였다. 붉은 경고 메시지가 사라졌다. 초록색 선이 화면 위를 가로질렀다. 지우는 숨을 내쉬었다. 그는 손을 키보드에서 뗐다. 그는 공책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떨렸다. 그는 이겼다. 그는 시스템을 구했다. 하지만 그는 이겼다는 기쁨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 거울 속의 자신을 생각했다. 그는 그 거울 속의 누군가를 생각했다. 그는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기를 바랐다. 그는 그들이 이 길을 보았기를 바랐다. 그는 그들이 이 희망을 느꼈기를 바랐다. 회의실은 이제 완전히 조용했다. 모두가 지훈을 보고 있었다. 소피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훈의 어깨를 쥐었다. 해냈어. 그녀가 속삭였다. 마틴은 입을 벌렸다. 그는 말을 잃었다. 그는 지훈의 화면을 보았다. 그는 초록색 선을 보았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조지 아저씨는 유리벽 너머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은 반짝였다. 그는 지훈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지훈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음을 알았다. 그는 지훈이 그의 라디오를 고쳤을 때와 같은 표정을 지었다. 에드워드는 유리벽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단단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라졌다. 그는 지훈을 보았다. 그는 지훈의 손을 보았다. 그는 지훈의 공책을 보았다. 그는 지훈의 눈을 보았다. 그는 이 작은 소년이 그의 제국을 구했음을 알았다. 그는 이 작은 소년이 그의 시스템을 구했음을 알았다. 그는 이 작은 소년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음을 알았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했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에드워드의 눈을 보았다. 그는 그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경이었다. 그것은 이해였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지훈은 공책을 쥐었다. 그는 벤치로 돌아갔다. 그는 다시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빛 속에 있었다. 그는 거울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다. 너는 창조할 수 있어. 그는 그 말을 공책에 적었다. 그는 그 말을 그의 바람의 언어로 적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을 그의 마음에 새겼다. 그는 이제 준비되었다. 그는 다음 퍼즐을 풀 준비가 되었다. 그는 다음 이야기를 쓰기 준비가 되었다. 그는 다음 빛을 찾을 준비가 되었다.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의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다시 조용해졌다. 시스템은 살아났고 붉은 경고 메시지는 사라졌다. 회의실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관리자들은 전화기를 들고 복도를 오갔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달랐다. 그들의 목소리는 달랐다. 그들의 눈빛은 달랐다. 그들은 지훈을 보았다. 그들은 지훈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들은 지훈을 잊지 않을 것이다. 지훈은 다시 로비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은 공책을 쥐고 있었고 그의 눈은 공책 위에 선과 상징을 따라 움직였다. 그는 다시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빛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빛을 받아들여야 했다. 소피는 지훈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따뜻했다. 너 대단했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심이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소피의 눈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미소를 보았다. 그는 말을 아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소피는 미소를 지었다.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좀 더 용기를 낸 거 알아. 그녀가 말했다. 지우는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이 살짝 커졌다. 뭐 때문에요? 그가 작게 물었다. 소피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나 여기서 첫 여성 프로젝트 리더가 되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근데 마틴 같은 사람들이 늘 내 앞을 막았지. 오늘 네가 저를 막는 벽을 부쉈어. 지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그는 소피의 꿈을 보았다. 그는 소피의 불꽃을 보았다. 그는 그 불꽃이 그와 같음을 알았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리더 되세요. 그가 말했다. 소피는 웃었다. 그녀는 지훈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너도 큰 거 해라. 꼬마 그녀가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로비에 유리문이 열렸다. 조지 아저씨가 들어왔다. 그는 손에 낡은 라디오를 들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보았다. 그의 눈은 반짝였다. 그는 지훈의 벤치로 다가갔다. 이거 그가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 고쳤던 거야. 이제 네 차례다. 그는 라디오를 지훈에게 건넸다. 지훈은 라디오를 받아들었다. 그는 그 무게를 느꼈다. 그는 그 오래된 금속을 느꼈다. 그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느꼈다. 고쳐볼게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조지는 미소를 지었다. 넌 할 수 있어. 그가 말했다. 넌 이미 더 큰 걸 고쳤잖아. 그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고 다시 순찰을 돌러 갔다. 지훈은 라디오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 라디오가 단순한 기계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조지의 신뢰였다. 그것은 조지의 희망이었다. 그는 라디오를 배낭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는 그 라디오를 고칠 것이다. 그는 그 라디오를 노래하게 만들 것이다. 그날 저녁 지훈과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늘 그렇듯 앞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어머니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녀의 눈은 달랐다. 그녀는 지훈을 보았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너 오늘 뭘 했니?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떨렸다.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손이 거칠고 손톱이 닳아 있음을 알았다. 그는 어머니의 손이 그의 세상을 지탱하고 있음을 알았다. 시스템을 고쳤어요. 그가 작게 말했다. 수지는 지훈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더 꼭 쥐었다. 내 아들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은 빛났다. 지훈은 어머니의 눈을 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자랑을 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았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쥐었다. 그들의 침묵은 말보다 깊었다. 다음 날 아침 에이펙스에서 전화가 왔다. 수지는 전화기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그녀는 지훈을 불렀다. 회사에서 너를 부른데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렸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배낭을 챙겼다. 그는 공책을 확인했다. 그는 신발 끈을 묶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회사로 갔다. 그들은 로비를 지나쳤다. 조지 아저씨가 그들을 보았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훈에게 윙크를 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지의 신뢰를 느꼈다. 그는 조지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다. 긴 테이블 푸른 의자,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런던의 스카이라인. 지우는 그 방을 보았다. 그는 그 방이 중요한 곳임을 알았다. 그는 그 방이 그의 세상이 아님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 방에 들어섰다. 그는 푸른 의자에 앉았다. 그는 공책을 무릎 위에 올렸다. 그는 기다렸다. 수지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손에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훈을 보았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지훈의 용기를 믿었다. 문이 열렸다. 에드워드 해링턴이 들어왔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어제와 달랐다. 그의 눈은 부드러웠다. 그는 지훈을 보았다. 그는 수진을 보았다. 그는 테이블 끝에 앉았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지훈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다. 너는 우리를 바꿨어. 지훈은 에드워드를 보았다. 그는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는 그의 진심을 보았다. 에드워드는 말을 이어갔다. 너는 시스템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람을 보는 법을 가르쳤어. 재능을 보는 법, 가능성을 보는 법. 수지는 에드워드의 말을 듣고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더 꼭 쥐었다. 에드워드는 테이블 위로 작은 카드를 밀었다.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지였다. 에이펙스 이노베이션. 지훈. 풀 액세스. 이건 너 거야, 그가 말했다. 내일 올라해.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 연구소는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지훈은 배지를 받아들었다. 그는 그 배지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그 배지의 의미를 느꼈다. 그는 에드워드를 보았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 올게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수지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눈이 젖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는 지훈을 보았다. 그녀는 지훈의 빛을 보았다. 그녀는 지훈의 미래를 보았다. 에드워드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그의 눈은 잠시 흔들렸다. 그는 지훈을 보았다. 그는 지훈의 공책을 보았다. 그는 지훈의 손을 보았다. 그는 지훈의 눈을 보았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소년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지훈이 그의 제국을 흔들었음을 알았다. 그는 지훈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음을 알았다. 그는 지훈이 그의 세상을 바꿨음을 알았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지훈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마워,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었다. 지훈은 에드워드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의 손이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그의 손이 신뢰임을 느꼈다. 그는 그의 손이 희망임을 느꼈다. 며칠 후 에드워드는 에이펙스의 정책을 바꿨다. 그는 인턴십 규정을 새로 썼다. 나이 제한을 없앴다. 학점 요건을 수정했다. 배경조사와 포트폴리오를 선택사항으로 바꿨다. 그는 법무팀을 불러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엘리트 학교의 천재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지훈 같은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방화벽의 이름을 바꿨다. 지훈 쉴드. 그는 그 이름을 조용히 정했다. 그는 그 이름을 지훈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지훈이 알게 되기를 바랐다. 그는 지훈이 그 이름을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랐다. 에드워드는 지훈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운전기사와 SUV를 거절했다. 그는 혼자 택시를 탔다. 그는 런던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는 수진이 문을 열 때 그녀의 놀란 눈을 보았다. 해링턴 씨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다. 지훈이 잘못했나요? 에드워드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지우는 모든 걸 제대로 했어요. 저는 그냥 그의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수지는 잠시 멈췄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그녀는 에드워드를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훈을 믿었다. 지훈은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는 플라스틱 트레이 위에 와이어와 저항기를 펼쳐놓고 있었다. 그는 에드워드를 보았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라디오를 내밀었다. 이거 고칠 수 있어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범했다. 그의 눈은 도전이었다. 에드워드는 라디오를 받아들었다. 그는 그 무게를 느꼈다. 그는 그 오래된 금속을 느꼈다. 그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느꼈다. 옛날엔 나도 이런 걸 고쳤지. 그가 말했다. 다시 해볼까? 지우는 드라이버를 내밀었다. 그는 에드워드의 눈을 보았다. 그는 에드워드의 미소를 보았다. 그는 에드워드의 진심을 보았다. 그들은 바닥에 앉아서 라디오를 고쳤다. 수지는 부엌에서 팬케이크를 만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얼굴은 빛났다. 사촌 오빠 민호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손에 포크를 들고 있었다. 더 있어 그가 소리쳤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다음 판 뒤집으면 그가 말했다. 내 차례야, 민호. 민호는 투덜거리며 부엌으로 갔다. 에드워드는 그들을 보았다. 그는 그들의 웃음을 보았다. 그는 그들의 따뜻함을 보았다. 그는 그들의 세상을 보았다. 그는 그 세상이 작지만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 세상이 지훈의 세상임을 알았다. 에드워드는 지훈의 공책을 보았다. 그는 그 공책의 선과 상징을 보았다. 그는 그 공책의 이야기를 보았다. 그는 지훈에게 물었다. 이거 다 네가 만든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시작됐어요. 그가 말했다. 수학 같아요. 불꽃이 있는 수학. 에드워드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훈의 말을 들었다. 그는 지훈의 불꽃을 보았다. 그는 지훈의 빛을 보았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소년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지훈이 창조자임을 알았다. 그날 밤 에드워드는 지훈의 집을 떠났다. 그의 가슴은 무거웠다. 그는 지훈의 세상을 보았다. 그는 지훈의 불꽃을 보았다. 그는 지훈의 희망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세상을 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다. 그는 지훈이 그의 세상을 바꿨음을 알았다. 그는 지훈이 그의 제국을 바꿨음을 알았다. 그는 지훈이 그의 마음을 바꿨음을 알았다. 며칠 후 지훈은 에이펙스의 연구소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배지를 걸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가졌다. 그는 자신의 화면을 가졌다. 그는 자신의 세상을 가졌다. 그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창조자였다. 그는 엔지니어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는 소피와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마틴에게도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지 아저씨에게 라디오를 돌려주었다. 그는 그 라디오를 노래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 라디오를 빛나게 만들었다. 늦은 밤 지훈은 에드워드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그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을 보았다. 그는 책상 위에 작은 종이를 올렸다. 그는 그 종이에 7글자를 적었다. 저를 봐줘서 고마워요. 그는 그 종이를 접었다. 그는 그 종이를 조용히 올렸다. 그는 그 종이를 그의 마음으로 썼다. 그는 그 종이를 그의 바람의 언어로 썼다. 그는 그 종이를 그의 빛으로 썼다. 에드워드는 그 종이를 발견했다. 그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그 종이를 펼쳤다. 그는 그 글자를 읽었다. 그는 그 글자를 다시 읽었다. 그의 눈은 젖었다. 그는 지훈의 빛을 보았다. 그는 지훈의 희망을 보았다. 그는 지훈의 세상을 보았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소년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지훈이 그의 제국을 바꿨음을 알았다. 그는 지훈이 그의 마음을 바꿨음을 알았다. 그는 지훈이 그의 세상을 바꿨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유리와 강철의 탑에서 기름으로 얼룩진 손가락을 가진 작은 소녀는 별을 꿈꾸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속해 있음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빛 속에 있음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창조자임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희망임을 알았다.